운영 인력, 상품 관리, 포스와 매출 관리, 홍보 마케팅, 환경 관리와 안전 관리, 행사 진행에 따른 협조 상황 등 여러 내용이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이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운영 조건이라면 사업자가 입찰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담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브랜드 노출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상품과 제 업체의 사업 계획, 운영 계획, 마케팅 계획 등을 담아 제안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세계선 박람회에 참여하면 상품 판매뿐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브랜드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준비 과정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알 수 있는 상호나 로고 등을 노출하지 말고 매장 표시는 모두 선박람회로 해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이해한 것은 단순히 선박람회 로고를 같이 사용하거나 크게 표시해달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운영업체 자체 브랜드는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박람회에 통일된 디자인이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저는 그 조건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소상공인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행사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노출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 역시 입찰 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만약 제가 처음부터 운영업체의 상호나 로고를 매장에 노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 사업에 참여할지 어떤 제안서를 만들지 2달 동안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이 달려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운영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협력업체를 소개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세 곳을 혼자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이었고, 그 당시 업체의 제안 자료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궁금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업체일까? 그래서 당시 인터넷에서도 업체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당시 검색을 통해 확인했던 공개 정보에는 화장품 관련 업종으로 표시된 내용을 봤고, 주소도 아파트로 보이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공개 정보를 통해 파악한 범위에서는 비교적 사업 기간이 길지 않은 업체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당시 소개 자료에서 본 일부 상품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종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업력이 짧거나 아파트 주소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업체에 특혜가 있다거나 누군가와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왜 이 업체가 협력업체로 소개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조건으로 협력하는 것인지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행인의 사실 확인서에도 협력업체 소개를 직접 들었고, 제가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바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추후 안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기억하고 있던 업체를 다시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최근 검색 결과는 당시 제가 기억하고 있던 화면과 일부 달라 보였습니다. 검색할 때 지역명을 함께 입력해야 찾기가 쉬웠고, 공개 화면에서 확인되는 주소 표시나 사업 정보도 제가 과거에 보았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업체가 등록 정보를 변경했을 수도 있고, 검색 사이트의 표시 방식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내용이 사업자 등록이 잘못됐다거나 허위로 등록됐다거나 어떤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인터넷 검색 화면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판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남은 질문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운영사업자에게 소개된 협력업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조건을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는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매장, 총 6명의 운영 인력, 인건비와 근무 관리, 매장의 인테리어와 진열 전기와 조명, 판매 수수료와 카드 결제 관련 비용,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 박람회 공식 굿즈 판매, 포스와 현금 판매를 포함한 매출 관리, 운영계획과 추가 자료 제출, 자체 브랜드 노출 제한, 그리고 협력업체와 운영 방식까지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행사 운영에 필요할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산해 보니 저 같은 작은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큰 운영 부담이 됐습니다. 저도 계속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든 해볼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현재 제 사업 규모에서 이 모든 조건을 감당하면서 새 곳을 제대로 운영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2번이나 입찰에 참여했고 정말 많은 서류와 제안서, 제본, 책 등 직접 준비했고 어렵게 얻은 기회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특혜가 있었다거나 부정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세계선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던 작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은 남습니다. 공공행사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인력과 비용, 업무 범위, 매장 수, 자체 브랜드 운영 방식 같은 중요한 조건들을 사업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안내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선정 이후 세부적인 운영 조건이 구체화된다면 사업자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제 운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도 함께 제공될 수는 없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 영상에서는 제가 왜 운영사업자로 선정되고도 결국 포기하게 됐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 제가 당시부터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고문과 제안 요청서, 제가 제출했던 자료, 선정 이후에 전달받은 과업안, 추가 자료 요청 문자, 그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사실 확인서 등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공개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와 다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가리고 어떤 내용이 처음부터 공고돼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선정 이후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기록이 올라왔을 때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보관하고 있는 실제 자료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 세계 섬 박람회 기념품점에 선정되었지만 결국 포기한 이유. 이것은 그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한 소상공인의 기록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